여러분은 자식에게 전 재산을 내어주고 그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혼자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식 하나 믿고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끊긴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고 떠난 아들의 빈자리를 보며 저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가슴에 피멍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사랑과 믿음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해가 질녘 베란다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구나. 살을 맞대고 살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 존재.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던 자식에게 받는 상처는 남이 주는 상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믿었던 자식에게 베인 마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는 흉터가 되더군요. 저는 평생을 참 미련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대단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적 없고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남들만큼은 키워내겠다는 그 일념 하나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머리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손마디는 거칠게 굵어졌더군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고 믿었고 내가 진심을 다하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내 뱃속으로 낳아 기른 내 자식은요. 그 아이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늙어 힘없을 때 따뜻한 손 한번 잡아줄 버팀목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 조금씩 아껴 모아둔 작은 자산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람을 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볕이 좋아 밀린 빨래를 널고 있던 제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푹 처진 아들이 제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엄마 잠깐 돈 좀 필요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금방 자리가 잡힐 텐데 당장 막아야 할 돈이 있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그 아이의 목소리, 초췌해진 얼굴을 보며 차마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조목조목 따져 묻는 건 부모로서 자식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돕겠나 싶어 앞뒤 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말 금방 갚을게요. 엄마 고생시킨 거 다 보상해 드릴게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제 평생의 땀방울이 담긴 통장을 꺼냈습니다. 노후에 병원비라도 하려고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식 잘 된다는데 내 노후가 뭐가 중요하겠나 싶었습니다. 자식이 일어서야 나도 행복한 거라고. 부모는 원래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돈을 건넨 처음 며칠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곧 돈 갚고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만 해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력이 한 장, 두 장 넘어갈수록 조금씩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던 전화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먼저 안부를 물으려 전화를 하면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전화를 끊기 일쑤였고, 문자는 고작 네, 알겠어요. 같은 단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그럴 거라고, 내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들이 살던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아들이 없었습니다. 주인도 모르게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렇게 제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내 자식에게 속은 걸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속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심장이 도련해진 것처럼 가슴이 텅 빈 느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은행에 갔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작은 종이 위에 적힌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아,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줬구나. 이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지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앞은 흐릿했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잃어버린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이 없어져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내 자식에게 내가 버려졌다는 그 사실이, 그 생각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긁어댔습니다. 자식에게 저는 부모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디딤돌에 불과했던 걸까요? 저는 아직도 아들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모진 소리를 듣고 연락이 끊겨도 자식은 밥은 먹고 사는지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나를 파괴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 아픈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아파본 뒤에 깨닫지 마시라고, 저의 눈물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부모의 사랑과 자식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별개의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어야겠지만 자식을 믿고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 사랑은 주되 모든 것을 주지는 마세요. 내 품 안의 자식일 때는 내 것 같지만 품을 떠난 자식은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아이도 나중에 보답할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바로 상처의 시작입니다. 셋째, 반드시 내 몫을 남겨두세요. 통장 잔고든 작은 집 한 칸이든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죽을 때까지 손에 쥐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모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고 자식과의 관계도 가늘게나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도 멀어지는 것이 이 차가운 세상의 순리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먼저 돌보려 합니다. 텅 빈 가슴을 스스로 채워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자식에게 다 주고 빈손이 되어 밤잠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더는 혼자 참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경험이 지금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하는 큰 지혜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상처보다 행복이 더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